일제강점기, 제국주의 만행이 치닫던 1919년 어느 날 일본군의 총칼 앞에서 두려움을 잊고 염원으로 맞섰던 대한독립 만세. 유관순 누나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학생들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른 것이 생각이 납니다. 3.1운동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헌법 전문에서처럼 무고한 목숨꽃이 피고 지며 만들어낸 이 땅에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열사와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피워낸 대한민국, 그들의 못다한 이야기입니다. 두류산을 중심으로 놀이공원과 문화예술회관이 자리하고 있어 주말이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는 두류공원. 하지만 약 165만 제곱미터의 넓은 곳에 쉼터 외의 공간이 자리한다는 건 아는 사람만 아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 두류공원은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한 도심 휴식 공간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근데 이곳에는 특별한 인물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그분들, 대단하신 분들이 계세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고 자라 이 땅을 지켰던 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곳. 여기 인물동산에서는 지난 시간의 주인공이었으되 잊혀져버린 이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독 독립운동가의 모습이 많은데요. 여기 박희광 선생은 구미에서 태어나 만주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입니다. 특공대원으로 활동했던 분이죠. 문학인으로 알려진 최양의 선생 역시 우리 지역 독립운동가입니다. 박희광 선생님과 최양의 선생님은 만주에 가셔서 독립운동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특히 이 박희광 선생님은 특공대원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셨고, 최양의 선생님은 창씨 개명운동을 반대하셔서 오랜 생활 옥살이를 하셨던 우리 지역의 애국지사분들이십니다. 이 땅을 지켜온 의사와 열사들, 그들 중에서도 이름 석자마저 남기지 못한 이들이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가슴에 새길 목숨꽃입니다. 조국을 위해 두려움마저 내던진 이들, 바로 학생독립운동가입니다. 거센 바람에도 등불처럼 버티던 나라가 끝내 쓰러지고 말자 나이 어린 학생마저 울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1919년 역사의 그날, 전국의 학생들은 조직적으로 만세운동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두류공원 인물동산에 자리한 이들 중에서 학생독립운동가로 이름 석자를 남긴 이가 여기 대구문학관에 자리합니다. 바로 시인 백기만 선생인데요. 모구 백기만 선생님은 시인이셨지만 시인에 머물지 않으시고 대구 문인을 문단에 소개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그 절친인 시인 이상하 선생님, 그리고 시인 이장희 선생님의 작품을 세상에 널리 알리신 분이 바로 백기만 선생님이십니다. 대구 지역 시인인 동시에 독립운동가이기도 한 백기만 선생. 3.1 만세운동 당시 대구 지역 주모자로 체포됐는데요. 백기만 선생처럼 학생 독립운동가 중에서 기록이 남겨진 이들은 꽤 드뭅니다. 모구 백기만 선생님은 3.1 운동 당시에는 대구고고 학생이셨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3.1 운동을 주도하셨고 평생을 불의에 항거하는 굳건한 정신을 소유하신 분이 바로 백기만 선생님이십니다. 대구 시민의 노래 작사가로 널리 유명하신데 그 누구보다도 대구를 사랑하시는 향토계의 거목이셨습니다.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을,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 3.1 독립선언서. 민족 대표 33명이 독립을 선언한 독립선언서를 3월 2일 입수하게 된 대구는 거산날을 8일로 정하게 됩니다. 왜 거사일이 3월 8일이었냐 하면은 당시에 일본 순사들의 감시를 피하기도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 당시에 서문시장이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는 1919년 3월 8일 서문시장에서 집결을 했습니다. 서문시장이 서는 날, 가슴에 독립선언서를 품고 대구 공립고등보통학교와 신명학원, 개성고등학교 등 대구 지역 학생들은 일제히 거리로 뛰쳐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힘없이 쓰러져간 나라가 서러워 거리로 나선 학생들은 총칼에 맞서 일제히 태극기를 흔들었죠.
이 17, 18살 어린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 학생들, 그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흘린 피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특별히 우리는 이 학생들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 일제는 민족정신 말살에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더욱 옥죄기 시작하죠. 황국 신민화 정책입니다. 작년 8월 대구교육청은 교육박물관 설립을 앞두고 귀한 자료 5점을 찾았습니다. 국어, 즉 일본어 상용에 관한 규정을 담은 규율서, 한국 신민화 정책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국어 상용에 관한 규정이라는 자료입니다. 먼저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급에서도 어떻게 일본어 사용을 강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관련된 규정으로서는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모두 일본어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고요. 또 학급과 관련된 규정에서는 국어, 즉 조선말로 누가 말을 걸면은 대답을 하지 마라. 그리고 굳이 그게 상급자일 경우에는 일본어로 대답을 하고, 또 본인이 일본어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을 직접 적어서 투서함에 넣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포켓북 크기의 작은 책은 학생들이 가지고 다녔을 걸로 추정됩니다. 뿌리를 없애면서 철저히 조선인임을 버리길 강요했던 일제. 학교에서 억압과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이 세세히 드러났는데요. 지금까지 한국 신민화와 관련된 자료들은 주로 정책적인 자료들 중심으로 많이 공개가 되어 왔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은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학생들에게 국어 사용을 강제화하고 또 한국 신민화 시키려고 했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 해가 비치는 곳이라는 뜻의 조양회관. 1922년 서상일 선생이 지역 청년들의 민족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지은 건물입니다. 이후 일본 보급부대 병영으로 사용되다가 해방 후 1950년대에 와서 다시 제 뜻을 찾게 되는데요. 개성학교, 또 신명학교, 또 지금의 경북고등학교인 옛날 이름을 치면은 대구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학생들 자체에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문예지를 만든다거나 또는 뭐 자기들끼리 연구한 것을 창작 활동한다든가. 그 시기 대구 학생들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항일 활동을 펼쳤다고 전해집니다.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 저구동맥, 태극단, 무우원 등 다양한 항일 단체를 결성해 활동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자료가 소실되면서 몇 안 되는 이야기만 남았다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빼앗겨서 그 험한 세월을 보낼 때 오로지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들 고생을 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 세대가 올바르게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육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월 1일 이후 약 3개월 동안 이어진 진압 과정에서 7만 500여 명이 죽거나 다치고 혹은 모진 옥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이들이 독립을 위해 기꺼이 쓰러져 갔죠. 이름 석자도 그 어떤 이야기도 남기지 못한 수많은 열사와 의사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남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